10일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예. 이제 기소가 됐는데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어저께 어제. 13일 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에도 안 나오고 오늘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지만 돌렸다고 해요. 뭐한 그러면서 뭐 비공식 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다는데 그럼 그 비공식 일정이 뭐냐? 이거는 또 아무도 모르고 있대요. 어디 갔을까? 어제 이재명의 흔적 중에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예. 그 재명인의 이재명인가요? 예, 예. 유튜브. 유튜브 게시판에 글 올렸다는 거죠. 거기 게시판에 딱 글 올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네. 정진상 만나러 갔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 최측근들 만나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정진상은 지금 만나면 안 되는 되죠. 거거든요. 예. 사건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진상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정진상 씨가 자정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재판부에서도 주의하세요. 뭐 이 정도만 경고만 얘기를 지금 하고.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보석을 제대로 뭐 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다음에 보석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냥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은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네. 다 아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들하고도 네. 제대로 말 못할 것도 많아요. 네.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찾을까? 법정에서 한 번만 안아보자고 했던 사람. 그렇죠. 그게 바로 맞아요. 정진상. 네. 예. 그런데 이 탈북자 출신의 탈북인 출신의 그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충권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예. 이 의원이 예. 오늘 아침에 역시 젊은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재명 주 4일째 공약하더니 자기가 주 4회 재판을 지금 실현해버렸네. 약간 이분이 네. 들어가가지고요. 예. 첫날부터 네. 첫날 처음 보면 민주당에서 이상한 법들 막 발의했잖아요. 네. 제가 쓱 들어가 봤거든요. 네. 무한정보센터. 네. 박충권 의원 발의한 것들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와서 네. 좀 활발하게 하는 초선 의원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주 4일째라고 하는 말은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 네. 그 재판 주 4일 간다는 말이군요. 왜 민주당에서 주 5일도 빡셔. 주 예. 4일째 근무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 막 이제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예,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거 하니까 뭐 주 4일째 막 공약 뭐 이런 거 뭐 하겠다고 난리치더니 당신이야말로 주 4회 지금 재판받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충권 의원 나중에 꼭 한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신 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이네요. 예. 젊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자 출신으로 이분이 아마 공학을 했을 거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젊은 의원이라서 오늘 말씀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은 게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일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네. 한 20 몇 프로대로 최저치 네. 한 27%, 20% 이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이 11%입니다. 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율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9년 6개월 나온 다음에 10일, 11일 이틀 조사한 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네.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패턴이 또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맞습니다. 야, 국민의힘 좋겠습니다. 민주당 27%, 국민의힘 30%. 야, 국민의힘 자랑 하나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좋은 지지율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핵심 포인트는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4월달 총선만 해서도 표를 몰아줬는데 표 몰아주고 나서 보니까 엄마야 지금 이재명 사당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어.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를 주요 국회의장 독식하고 또 그다음에 뭐죠? 상임위 다 법사위까지 가져가지. 11개 상임위 지금 주요한 상임위 다 가져가고 지금 야 국민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봐줘야 돼? 이런 정말 승자 독식의 논리로 지금 만행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 사법
결과가 이화영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런 식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네.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네. 뭐 재판부 기피 신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달, 3달씩 늦춘 거 아닙니까 재판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 7일에 나온 재판 결과가 사실은 4월 7일, 4월 5일 이때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저렇게 하면서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와야 될 재판 결과 네. 나온 거 네.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맞아요. 선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민주당은 다 계산에 넣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선거 결과는 총선 이후로 다 몰아놓고 네. 이제 이재명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만. 그렇죠. 지금 그 고도가 돌아가고 있고 뒤늦게 이제 이것을 간파한 우리 중도층 유권자들이 저는 진짜 중도층 네. 유권자들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민주당이 숨겨왔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표로서 지금 여론조사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여론조사 해봐야 여론조사 27%뭐 25% 민주당 10% 15% 가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선거가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만약에 지지율이 이렇게 예. 계속 떨어지면 이재명이 당대표를 또 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럴수록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민주당원들이 개딸이 100%가 아닌 바에야 그 안에서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는 네. 사실 여론조사로 이런 민심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이것들이 또 돌을 던진 것처럼 크게 이 파동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는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뭐 했죠?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했잖아요.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이 기소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건이 조작됐다 이러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파괴하는 거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도 파괴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거는 전면 저지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특위를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일찍 또 하시네요. 자, 민주당 그 민영배 단장을 비롯해서요. 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네. 만들어진 게 지금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네.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 민영배 단장 비롯해가지고 아까 박균택 검사 출신 변호사, 네. 그다음에 대장당 변호사들 다 들어가가지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판결 나오기 전에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정치 권력이 이화영 재판 판결 앞두고 가가지고 계속 들어누웠어요. 그죠? 4월 중순부터 떴잖아요. 네. 자, 그것만 떴느냐? 검찰 독재 저짓 탄압대책위원회. 여기 네. 장경태가 위원장입니다. 네. 이런 것도 떠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그 결과물로 어떤 법들이 나오느냐? 네. 그 뭡니까? 그 표적수사 금지법. 네. 그다음에 또 뭐 뭡니까? 저기 판사 무고 검사 수사 무고죄. 네. 수사 무고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야 국민의힘은 이제서 알았어요. 이제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이제야 내세우고 있어요. 그 지금 추경호 대표가 지금 일단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박찬대 원내 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지금 당신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독재할 때 아니다. 지금 우리랑 협상을 좀 하자. 그래서 아이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에 원구성을 완료하겠다. 즉 너네가 상임위 7개 안 받으면 우리가 그냥 채워서 할래. 그다음에 동시에 2특검, 4국조, 특검 2개, 국정조사 4개 이거 그냥 동시에 추진하겠어. 이렇게 지금 그 발표를 하고 나오니까 추경호 대표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서 협상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무다. 네. 이게 지금 이미 당신네가 11개 이거 상임위 가져간 거 이거 절대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협상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잖고 좋죠. 그런데 점잖고 좋은데 원내에서 이것도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가져오겠다. 이거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추경호 대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굿캅 배드캅처럼 점잖은 원내대표가 있으면 그렇죠. 밑에 의원들은 강성으로 굉장히 독하게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날도 뜨거운데 나가서 정말 탈진이라도 해가면서 뭔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11일부터 연속 사흘 의총을 열었대요. 국힘에서. 예, 그랬는데 그렇죠. 10시에 시작해서 네. 점심 식사 시간을 앞두고 12시 전에 칼같이 끝냈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의원총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목소리가 네.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네. 10시에 시작해서 딱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칼같이 끝내. 칼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도 오후에 다시 않아요. 안 들어와서 이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국회의원이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지금 나한테 지금 전화하는 거 사무국에서? 지금요, 이런 전화는요, 나한테 하지 말고요, 보좌관한테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저 마지막에 네. 점심 때 될 때쯤 그럼 그때까지 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느냐? 네. 지금 11일, 12일, 13일 이게 중앙일보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르포를 한 겁니다. 네. 지켜본 겁니다. 네. 현장 기자들이 보기에도 네. 심지어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 네. 젊은 기자들 눈에도 한심해 보이니까 이런 기사가 네.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108번네, 108명이잖아요. 의원총회 108명인데 겨우 절반인 57명 남아 있더래요. 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칼같이 점심때 끝났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12시에 끝날 때쯤 보이면 5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맞아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나가서 우리가 정말 밤샘 농성이라도 하자. 헐, 이렇게 얘기를 헐. 했대요. 밤새, 어머, 헐, 근데 어머, 다들 헐. 뭔 소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가 네. 서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네. 192명, 야당 전체 다 합치면 192석이잖아요. 네. 그리고 108석인데 이 쪽수로도 안 되는데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적인 밀도, 강도 네. 어떤 주장을 하는 데서 108석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당은 숫자도 175명의 민주당은 숫자도 많으면서 무슨 TF 특별대책단이니 그리고 또 무슨 위원회니 만들어 가지고 네.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수원 저기 검찰 수원지검하고 수원지방법원 앞에만 해도 벌써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서 가지고 지금 뭐 무슨 악법 저지위원회 이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수원지검 서울지법 앞에 한 번이라도 가봤나요? 웰빙당 의원님들 웰빙 하시는데 제가 정말 방해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진짜 이따로 하면은 앞으로 의원들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이제 자기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건지를 초반에 좀 정확히.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요게 당대표가 또 뽑히고 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앞으로 이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안개 속이잖아요. 이게 지금 일종의 지도 체제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죠. 이게 지도 체제가 그러면은 형성이 되면 그래도 좀 낫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네. 그럼 국민의힘이 네, 그 악스러움 네, 딱 이런 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국민의힘 저 악질이다. 악착같이 한다. 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구성 자체가요. 네. 대부분이 관료와 왕자님과 공주님들이죠. 관료와 네. 그리고 네. TK 네. 출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원내로 들어올 때조차도 네. 그렇게 절실하게 들어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기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대정당 변호사들도요, 대장동 변호사들도 그 얼굴에 철판 깔고 공천 받았죠, 첫 번째.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김동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대장동 변호사, 저 정진상하고 이재명 뭐 연락책 했던 변호사, 젊은 놈 뭐 이러면서 안 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를 맞아요. 의학실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어디입니까? 저기 서대문 갑인가요? 네.
청년 룰까지 다 바꿔갖고 한 예, 거잖아요. 청년 특구라고 했는데 네. 룰까지 바꿔주면 얼굴 철판 깔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지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누가 시켜줬냐? 이재명이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맨발 얼마만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그 투쟁력을 가진 175석 플러스 조국당 합쳐서 192석과 108명이 맞서야 됩니다. 지금 초반 지금 이제 21대 국회 출범한 지 열흘 이제 좀 겨우 넘어가는데 좀 암담합니다 저는. 네. 우리가 그런 거를 또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맴매를 때려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정말 실명을 깎고 한번 좀 비판해 그래야 볼까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뭐 하는지를, 네. 어디서 뭐 하는지,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 때 어느 네. 의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다. 어. 이런 거 우리 합시다. 앞으로. 맞아요.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